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짠입니다. 오늘은 6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나저나 오늘은 드디어 제가 차 안에서 그 좁은 차 안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방에서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은 오늘은 이제 주말이기 때문이죠. 지난주에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체린이가 그 UCLA 이렇게 또 가가지고 그 썸머스쿨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맨날 차 안에서 이렇게 또 하니까 엄청나게 막 비좁은 곳에서 막 뉴스 보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만 뉴스 촬영하고 거기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그 영상 퀄리티까지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? 왜냐하면은 용량을 줄여야 하거든요. 용량을 이렇게 또 줄여서 이렇게 또 올리고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또 하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찍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 집이 최고이지 않나. 집 밖으로 이렇게 또 나가면은 항상 고생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미국 이제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막는 연방법원 판사의 권한을 제한을 하는 그런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대 승리를 이렇게 또 안겨줬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모님들이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시민권자가 아닌다고 하면은 시민권을 주지 말자라는 그런 이 법안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게 되면서 미국 출생 그 시민권제를 그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막는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잠시 이렇게 또 멈추고 있다가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6대 3의 보수 우위로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법관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6명이 이제 보수파이고 그리고 단 3명이 이제 진보파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꽂아준 이 보수파 이 대법관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손을 이렇게 또 들어주게 되면서 연방 판사가 이제 전국적인 그 효력을 이렇게 또 가진 유니버셜 그 금지 명령을 발동할 그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판단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출생 시민권 그 폐지에 관련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막으려고 했었던 하급 법원의 시도를 이렇게 또 무력화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또 승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제약을 이렇게 또 하려는 법원의 도구를 제한을 함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을 더 대폭 확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관들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.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뭐 비상사태 더 선포를 하고 이 행정명령 더 이렇게 또 사인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 많이 이렇게 또 행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어제 또 이제 LGBTQ 그 관련이 된 그 이제 교육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대법관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런 판결을 이렇게 또 잇따라 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지난 1기 때 이렇게 또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 나오고 그리고 이제 2기 이렇게 또 다시 재집권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반대 입장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소니아 이제 대법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보파 이제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반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전면적으로 이제 막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
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법 위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은 지난해 이제 대통령 면책 특권 그 확대 판결과 이렇게 또 맞물려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이제 권한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날이 가면은 갈수록 더 막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보수 대법관들을 이렇게 또 실명을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칭찬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. 이 보수파 대법관들 때문에 이 미국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. 아주 잘하셨어요라고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권한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막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번 이 출생 시민권제 이제 폐지를 이렇게 또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지금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님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합법적인 그런 페이퍼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시민권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, 아이들이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느 주에서 태어나야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대법원의 이제 판결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, 그 출생 시민권을 이렇게 또 제한을 하는 그 명령은 28개의 주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효력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하지만 22개 주에서는 이 워싱턴 DC랑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제동이 걸린 상태이므로 이 22개 주 플러스 이제 워싱턴 DC에서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그 출생 시민권을 이렇게 또 준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출생 시민권 명령에 적용이 되지 않는 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주들에서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은 출생 시민권을 이제 준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런 주들은 어느 주들인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캘리포니아, 아리조나, 콜로라도, 코네티커트, 이 델러웨어, 하와이, 일리노이즈, 메인, 매사추세츠, 메릴랜드, 미시간, 미네소타, 네바다, 뉴저지, 뉴멕시코, 뉴욕, 노스캐롤라이나, 오레곤, 로드아일랜드, 버먼트, 워싱턴, 위스콘신,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 이렇게 또 해가지고 22개 주 플러스 이 DC,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곳에서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출생 시민권을 이렇게 또 아직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만약에 이 언더큐멘티드라고 하면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시민권이 이제 주어지지가 않는다고요. 지금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미국에 있는 이 이민자들, 특히 이제 불체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자신의 아이들 막 임신을 이렇게 또 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런 이제 출생 시민권을 이렇게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주들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출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이런 출생 시민권제를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은 집단 소송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연방 법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지켜봐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한국에서도 이제 원정 출산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관광을 온다고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또 체류를 하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좀 이제 얌체적이죠. LA도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또 보호를 이렇게 또 해주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원정 출산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28개 주에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이제 미국에서 출산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언더큐멘티드 부모님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시민권을 이제는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공화당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하원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되고 지금 이 상원에서 이렇게 또 있으면서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 세금 지출 법안을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.
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지금 이 공화당에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는 7월 4일 전까지 이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 그 전까지 이 법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려고 이제 목표를 이렇게 또 삼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서 그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 이제 분량이 940쪽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상원 공화당이 이렇게 또 공개를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대규모 이제 감세 지출 법안을 이렇게 또 보면은 7월 4일 전까지 이렇게 또 통과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감세하는 것을 이제 연장을 이렇게 또 한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군사, 뭐 국경 안보 같은 것들 이제 지출을 더 증가를 이렇게 또 한다.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한도를 이렇게 또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뭐 디폴트가 이렇게 또 되는 것을 방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농촌 메디케이드 보전을 위해 가지고 250억 달러를 이제 예산을 이제 추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것밖에도 솔트 공제를 하는 것을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한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논란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비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로 인해 가지고 국가 부채가 3조 달러가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들한테 이제 감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 이제 중산층들한테도 이제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조금인데 부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이렇게 또 되는 것이거든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이제 비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소득층들이랑 그리고 이제 중산층들한테 부담을 엄청나게 준다. 이 저소득층들, 이제 중상층들,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들이나 중산층들이 더 많은 돈을, 뭐 메디케어나 뭐 그런 것들에 더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은 부유층들에 유리하다. 이 부자들한테 유리하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민주당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메디케이드, 뭐 식량 보조 같은 것들, 사회복지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로 지금 삭감이 되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그 예산을 전면 처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. 아시다시피 전기차들한테 이렇게 또 주는 그런 이제 텍스 그 리베이트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한 200만 개 정도가 이제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원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상원에서 53석을 지금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공화당이. 그렇기 때문에 3명만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이 One Big Beautiful Bill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게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강력하게 이렇게 또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정안 같은 것들도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또 제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전부 다 이제 반대를 이렇게 또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상원에서는 이 공화당이 지금 다수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53석을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화당에서 3석만 이 3명만 이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하면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좀 이제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거의 확실시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이 법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압박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One Big Beautiful Bill, 요게 좀 제발 좀 통과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미국인들, 특히 이제 저소득층들, 노인분들, 이제 중산층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이렇게 또 주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부자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들어간 겉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속으로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한테 감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공화당 트럼피들은 이제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.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뒤통수를 아주 세게 이렇게 또 맞지 않을까 이 트럼피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AP통신에서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나는 중국이랑 이제 무역 협정을 이제 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. 라고 이렇게 또 말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이랑 이제 또다시 무역을 이렇게 또 합의를 하면서 이제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.
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디테일들 있지 않습니까? 내용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주요 쟁점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히토류 같은 거 이렇게 또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? 퍼머넌트 그 매그넷 같은 거 이렇게 또 받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중국은 미국 기업들한테 수입을 더 쉽게 이렇게 또 허용하기로 했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일부 수출 제한을 이렇게 또 한 것을 해제를 이렇게 또 하기로 이제 예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중국 상무부가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통제, 이제 품목들에 대해 가지고 법에 따라 가지고 수출 신청을 이렇게 또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겠다.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었다고 하네요. 레어얼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승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었다. 구체적인 것은 없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중국이 지금 히토류 이제 수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 합의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원활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중국에 대한 일부 중요한 그 공급품들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해왔는데 그런데 이번 합의로 인해 가지고 완화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마켓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웰컴하지만 환영을 이렇게 또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해결은 아직도 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직까지 그 핵심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뭐 주식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어마무시하게 뭐 폭등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.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갑작스럽게 막 바꾸지 않습니까? 막 바꾸고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또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잘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.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도 잘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7월 8일까지 계속해가지고 지금 추가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무역 협상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한테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 7월 초에 이렇게 또 상호 관세 아마도 이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면은 트럼프가 또 딱고를 하겠죠. 트럼프 always 치킨 사우 또 뒤로 이제 내빼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우선은 7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될런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불투명한 게 굉장히 많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로 뺄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진짜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매겨가지고 미국에 아주 그냥 초토화가 날지 이제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.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해가지고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행정명령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역대급으로 지금 때리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뭐 전쟁도 막 할랑 말랑 이렇게 또 했다가 뭐 전쟁도 이제 멈췄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지금 뭐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지지를 하는지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현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 지금 6월 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기관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레뮤젠 뭐 리포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 율이 51% 그리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 48%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.
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아메리칸 펄스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%, 비지지율, 반대하는 입장이 49%이다. 거의 비슷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율이 조금 더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에머슨 컬리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5%가 나왔다고 하고요. 반대 입장이 46%. 여기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반대를 하는 그 입장이 더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그 유거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%,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이 55%로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차이가 나면서 반대 입장이 더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8%, 반대하는 입장이 59%로 여기에서도 많이 이렇게 또 차이가 나면서 비지지율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율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또 낸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%에서 51% 이제 범위 내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마무시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낮은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과거 그 대통령들이랑 지지율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때쯤 한 40%였다고 하고요. 오바마 대통령은 59%,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4%, 좀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었고, 빌 클린턴 대통령은 66%,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많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63%, 그리고 리차드 닉슨은 24%, 이렇게 지지율 뭐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나왔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%에서 50% 사이로 뭐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으면서 대략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. 반반쯤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마무시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어마무시하게 잘한 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전국적으로 이제 찬반이 팽팽하다, 반반이다. 그러면서 지금 딱 둘러 나뉘었다라는 그런 소리야.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 반은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고 반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아직까지는 경제가 폭망을 하지는 않았거든요. 아마도 내년 초쯤에는 좀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120억 달러의 적자를 이렇게 또 메우기 위해 가지고 예산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 예산 총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,210억 달러이다. 그리고 적자 규모는 120억 달러이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그 어떠한 조치들을 이렇게 또 내린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진행 중이었던 진보적인 그 복지 정책을 일부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우선 이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의료 같은 것들,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들, 성인들을 이렇게 또 신규 등록을 이렇게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의료보험 같은 건 불법 체류자, 성인 신규 등록을 이제 중단을 한다. 내년부터 2026년부터라고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메디칼이 이렇게 또 남아있는 이민자들한테 월 30달러 정도의 이제 보험료를 이렇게 또 부과를 할 것이다. 2027년도부터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정신건강 그 전화 지원 예산을 7,800만 달러 삭감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, 그리고 저소득층들 치과 진료비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것을 2026년도 내년에 이제 종료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난임 치료 이렇게 또 보험을 적용을 하는 것을 2026년으로 이렇게 또 연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이 삭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적자 규모를 이제 줄인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렇게 의료 부분뿐만이 아니라 산불 대응을 이렇게 또 하는 예산을 이제 확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뭐 탄소 배출권 같은 그런 기금을 10억 달러 사용을 이렇게 또 승인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산불이 이렇게 또 많이 나게 되면서 좀 이제 많은 피해를 이렇게 또 입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산불 대응에는 좀 이제 예산을 이제 확보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또 뭐 지출안을 이렇게 또 확대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할리우드 이제 세 공제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원래 연간 3억 3천만 달러였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것을
7억 5천만 달러로 이렇게 또 확대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. 2030년까지 이렇게 또 연장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할리우드 그 산업이 좀 이제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세액 공제를 더 이렇게 또 많이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이민 법률 서비스 이제 예산을 1,000만 달러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노숙자 대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신규 예산은 이제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기존 쉼터 같은 것들을 수천 개 이제 폐쇄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노숙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편의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앤다라는 그런 소리죠. 노숙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위해 가지고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노숙자들이 안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이제 안 하겠다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적자를 이렇게 또 메우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의료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삭감을,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들한테 줬었던 그런 그 의료 보험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축소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.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소득층들한테도 이렇게 또 줬었던 그런 혜택 같은 것들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더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펠 그란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? 학생들이 이렇게 또 받고 있었던 그런 이제 장학금 같은 그런 제도가 이렇게 또 있는데, 그것이 지금 축소가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명의 그 스튜던트들, 학생들이 펠 그란트 그 지원을 이렇게 또 받는 것이 이제 중단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미국의 연방의회가 추진 중에 있는 그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여기 안에는 그 펠 그란트 수혜 자격을 크게 축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대 지원 그 금액 수령 조건을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기로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기존에는 연 24학점을 이렇게 또 수강을 해야지만 이 펠 그란트를 이렇게 또 주겠다라고 했는데, 그런데 이제는 연 30학점 이상을 이렇게 또 수강을 해야지만 이제 펠 그란트를 이렇게 또 주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것은 학기당 12학점이 아니라 15학점을 이렇게 또 수강을 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더 많은 수업을 이렇게 또 들어가지고 빨리 졸업을 해라 라는 그런 소리죠. 빨리 졸업을 해야지만 펠 그란트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? 장학금 같은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그만큼만 주고 이제 만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최소 수강 요건을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기로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헬프 타임만 수강을 이렇게 또 할 시에는 수혜자 자격을 이렇게 또 박탈을 하기로 했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펠 그란트 수혜자 10% 정도가 아마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상원에서는 완화를 이렇게 또 한 법안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, 할프타임 그 수강 제한을 이제 삭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이 펠 그란트에 대한 그 장학금 그 제도가 좀 이제 너무나 강화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위스콘신 대학교 그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일부 학생들은 대학 진학 자체를 이제 포기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.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너무 그 장학금 제도가 빡세다 보니까 그냥 대학교 안 갈래 라고 이제 하는 그 미국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그 워싱턴대 그 총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저소득층들 이제 학생들한테 학기당 15학점을 이렇게 또 수강을 하라는 것은 너무나 과중되다. 너무나 이제 많은 학점을 이렇게 또 들어야 한다. 왜냐하면은 저소득층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할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학기당 15학점씩 이렇게 또 하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, 많은 이 저소득층들이나 이 펠 그란트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일이랑 그리고 이제 학업을 병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왜냐하면은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학비만 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그냥 잘 다닐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, 이런 학생들은 일을 하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원 빅 뷰티풀 빌에서
학점을 15학점씩 이렇게 또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은,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은 도대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된다 라는 그런 소리죠. 네,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저소득층들 아이들, 중상층들 아이들, 이런 아이들이 이 장학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못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,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극명하게 빈부격차가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빈부격차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총장들, 대학교 총장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제발 좀 통과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, 그런데 뭐 공화당이 다 장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4년 동안은 좀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을 이렇게 또 보낼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원빅 뷰티풀 빌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면은 아마도 내년에는 내년에 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중간 선거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원이나 이제 상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제발 좀 이 투표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가 이러한 그 결정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그 미국에서 IT 사람들이 미국으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? 망명 신청을 하고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넘어왔는데, 그 IT계 이제 미국인들이 아마도 대규모로 이제 추방을 당할 위기에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IT 출신 50만 명 이상한테 이렇게 또 부여를 한 임시 보호 신분, Temporary Protected Status, TPS를 종료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올해 가을부터 추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이 IT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불법 지대거든요. 뭐 법이 없어. 깽단들이 거의 다 장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까지 이제 암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지금 이 IT의 정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혼란이 굉장히 심하다. 거기에다가 극심한 폭력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식량난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, 그리고 치안이 지금 완전히 붕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2025년도 그 상반기에만 폭력 사망자가 2,700여 명이 나왔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IT 내에 130만 명이 IT 내에서 이재민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, 그리고 570만 명이 극심한 기아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는 IT 깽단의 이제 절반 이상이 아동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치안이, 이 IT에 있는 그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IT에 있는 그 깽단원들 절반 이상이 아동이라고 한다고요. 네, 지금 뭐 엄청나게 심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IT계 미국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수많은 이 IT계 미국인들은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에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이주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IT에 대한 기억을 거의 못하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IT의 방문도 이제 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고, 너무나 어렸을 때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IT에 대한 기억이 뭐 전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임시 보호 신분으로 합법적인 그런 체류와 그리고 이 노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가능해졌지만, 뭐 일 같은 거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졌지만,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, 그 국토안보부에서는 이 IT의 상황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귀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,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. 지금 이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 IT로 여행을 가지 말라. 라고 이제 권고를 내리고 있다고요. 왜냐하면은 이 IT 내에서는 납치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고요. 치안이 불안하고 의료 서비스가 붕괴가 되어 있다. 그러다 보니까 IT에 절대로 여행을 가지 말아라. 라고 국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런데 국토안보부에서는 이 IT, 미국에 있는 50만 명이나 되는 그 IT 아메리칸들한테 IT의 상황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귀환을 할 수가 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.
내로남불이죠. 내로남불.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고,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임시 보호 신분을 이렇게 또 종료를 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IT 미국인들이 강제 추방을 당할 수가 있다. 그러면서 이것은 키스 오브 데스, 죽음의 키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, 만약에 추방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 IT에 대한 그 기억도 없고, 미국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산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는데, 그런 사람들이 IT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지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임시 보호 신분을 이렇게 또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이런 사람들이 23억 달러 정도의 연방세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. 그리고 13억 달러 정도의 주세를 이렇게 또 내고 있으면서 지금 뭐 경제에 큰 기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그러면서 만약에 추방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플로리다, 특히 이제 플로리다에 굉장히 많은 이 IT인들이 이렇게 또 넘어갔다고 하거든요. 플로리다에 큰 영향을 이제 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.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또 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그 IT인들이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 이 IT에서 이제 미국으로 온 그런 이제 아이들이 아마도 이제 신분을 이렇게 또 잃게 됨으로 해가지고 언더큐멘트들이 이렇게 또 없는 됨으로 해가지고 어쩌면은 불체자가 되게 되면서 50만 명 정도가 아마 이 아이스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추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야, 미국에서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미국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 IT인들이, IT 아메리칸들이 엄청난 좀 이제 혼란 속으로 이렇게 또 처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과연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One Big Beautiful Bill이 이제 7월 4일 전까지 지금 통과가 이렇게 또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 One Big Beautiful Bill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미국에 있는 그 농촌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? 루럴 지역들, 여기에서 공화당의 그 메디케이드 개혁안으로 인해 가지고 큰 타격이 이제 예상이 된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골 지역들에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축소가 되거나 이 의료보험들이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런 이제 농촌 지역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래부터 이제 병원들이 인력 부족, 뭐 자원 부족,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상태인데, 그런데 이번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환자 치료 여건이 더 악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시골 지역에 의료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축소를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크게 타격을 이렇게 또 입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시골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이제 도심지들에 있는 사람들보다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이 인컴들이 이렇게 또 낮을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같은 거, 뭐 메디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,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이 의료보험 같은 그런 이제 혜택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마무시한 불공평함을 지금 토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제 미주리주에 있는 헬스케어 행정 책임자는 이 급격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결국 생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메디케이드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삭감이 된다고 하면은 이 병원들한테 좀 이제 많은 삭감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이제 액세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못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또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 섞인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농촌 병원에 지금 피해를 이렇게 또 주려고 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150억 달러 규모의 농촌 병원 지원 기금을 이렇게 또 마련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
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이 향후 10년 동안 농촌 병원들이 약 500억 달러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추산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렇게 시골 지역에 있는 병원들뿐만이 아니라 도시들에 있는 그 병원들에서도 최대 3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적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민들한테도 이제 나쁜 것이고 그리고 병원들한테도 이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안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안 쓰고 이 부자들한테 삭감을 해주고 이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 미국에 있는 그 보통 사람들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이렇게 또 잃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앞으로 뭐 지금은 피부로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트럼피들이 많아. 트럼피들이 많은데 이제 진짜 이제 피부로 이제 느끼게 된다고 하면은, 진짜 내 의료보험 혜택들이 사라지고 있네. 진짜 이제 내가 병원에 못 가게 됐네. 그러는 이제 미국 시민들에게 이렇게 또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, 그때 내가 잘못 뽑았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이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란, 이스라엘 이 전쟁이 지금 휴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란에서는 그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사살이 되지 않았습니까? 암살이 이렇게 또 되고, 그리고 이제 주요 군 지휘관들도 이제 암살이 되고, 과학자들, 이 핵 과학자들이 이렇게 또 암살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그 장례식이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거리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장례식에 이렇게 또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테헤란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이란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도심지를 이렇게 또 걸어가면서 이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이란, 이스라엘 이 전쟁이 12일 동안 이렇게 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? 12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란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들도 417명에 이렇게 또 달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민간인들 피해보다는 이런 핵심 장성들이 어마무시하게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. 정말 정밀 타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성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, 그리고 핵 과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또 암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그 하메네이는 이 공개석상에는 모습을 이렇게 또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 간첩들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이란 내에서 어마무시하게 장성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? 암살을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하메네이는 이제 뭐 공식 석상 같은 곳에서는 이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녹화된 영상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우리 이란이 승리를 했다, 이스라엘한테 본때를 보여줬다, 미국이 꼬리를 내렸다 라고 이제 정식 승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또 계속 전했다고 하네요. 녹화가 된 그 영상으로 말이죠.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, 이란 11일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핵 시설들에 대한 타격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유엔 핵 감시 기구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전쟁 12일간의 이제 전쟁은 이스라엘의 이제 크나큰 승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좀 이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. 가만히 있지는 않고 지금 또 이제 분노의 씨앗을 이렇게 또 심어둔 것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좀 이제 잠잠해지기는 지겠지만 수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기 때문에,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분명히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이제 보복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, 보복 뭐 테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, 아니면은 핵무기 같은 것들 이제 더 빨리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우선 명분을 주지 않았습니까? 우리가 핵무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.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더 빨리 만든다고 하면은, 내가 만약에 우리 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격을 했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핵무기 같은 것들을 이제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. 이제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기도
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제프 베조스가 이 이태리 베니스에서 성대하게 결혼식, 재혼 결혼식을 이렇게 또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베니스를 거의 전체를 다 빌렸다고 해요. 그러면서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여기에 다 몰려와가지고 이 제프 베조스의 그 결혼식을 이렇게 또 참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빌 게이츠도 이렇게 또 왔다고 하고요. 굉장히 유명한 셀레브리티들 다 이렇게 또 와가지고 6월 26일에 이태리 그 베니스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유명인들 200여 명이나 참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방카 트럼프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,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, 오프라 윈프리도 이렇게 또 참석을 이렇게 또 하면서 3일 동안 이 결혼식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. 26일부터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늘 뭐 내일쯤 이렇게 또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번 이 결혼에 5천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. 50 밀리언 달러를 썼대요. 베니스 거의 뭐 대부분을 이렇게 또 빌리게 되면서 그 뭐 리조트가 있다고 하는데, 그 리조트를 뭐 통째로 이렇게 또 빌려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다 오고 뭐 성대하게 결혼식을 이렇게 또 하면서 5천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. 뭐 제프 베조스는 전 세계 뭐 최고 부자들 중에 한 명이니까 뭐 5천만 달러 정도는 그냥 우습게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도 이제 아마존에 대한 그 반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, 뭐 제프 베조스의 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아니 베니스를 5천만 달러나 들이면서 이렇게 또 빌려놓고서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뭐 신경도 쓰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있고, 어떤 이 제프 베조스 이 재혼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나저나 이 제프 베조스 재혼한 그 여성을 이렇게 또 보면은 히스패닉 사람이거든요. 히스패닉 사람인데 아니 성형을 너무 해가지고 막 입술이 막 이렇게 튀쳐나오고 진짜 별로야. 막 가슴은 막 이렇게 나오고. 전에 부인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, 제프 베조스 돈을 이렇게 또 벌고 나서 자신의 전처를 이렇게 또 버리고 결혼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, 거기다 또 결혼을 한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, 그런 사람에 이렇게 또 결혼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, 제프 베조스도 어떻게 해서 이런 부자가 돼가지고 이런 거에 이렇게 또 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이렇게 또 있네요. 좀 더 괜찮은 여성 아니면은 전처를 계속 결혼을 이어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미국에 있는 이 22개의 주요 은행들이 이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통과를 잘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주요 은행들에서는 최소한의 자본 요건을 이렇게 또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은행들이 최소한의 자본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만 많은 돈들을 이제 빌려줘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벌어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은행들한테 그 검사를 하는 게 있다고 해요.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, 다 통과가 잘 됐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연준에서 올해 이렇게 또 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훨씬 더 느슨하게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맡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돈들을 더 풀어주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도 약하게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런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을 엉성하게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이제 부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난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사태 때도 이제 부실한 면들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부실하게 뭐 대출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요번에도 좀 이제 불안한 그런 낌새가 이렇게 또 스멀스멀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올 여름에는 아마도 이 기름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
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올 여름 기름 가격이 미국 휘발유 가격이 2021년도 이후로 이제 가장 저렴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가스버디라고 해가지고 그 앱이 있는데 그 앱에서 아마도 올해 9월까지는 갤런당 이 가스 가격이 3달러 이하로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그래가지고 뭐 유가가 이렇게 또 급등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휴전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다시 유가가 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는 뭐 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기름 같은 거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또 퍼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의 가격은 계속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도 계속 이제 잘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? 아직은 잘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기름 가격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빨리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도 이렇게 또 짜증난데 기름이라도 싸야지 하지 않겠습니까? 기름이라도 좀 빨리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? 캐나다랑 모든 무역 협상을 즉시 중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까탈을 부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미국 기업들한테 이렇게 또 부과를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유럽 연합을 이렇게 또 모방을 한 과도한 세금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미국은 7월 내로 이제 다음 달에 캐나다에 대한 관세,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상 재개 이제 조건으로 캐나다가 이 세금을 이렇게 또 철회를 하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캐나다 그 디지털 서비스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2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적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구글, 아마존, 메타 이런 미국에 있는 기술 기업들한테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이 세금은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 이제 무역 대표부가 1974년도 이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그 조사를 착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총리실은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제 캐나다에서 디지털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자마자 나스닥, 이 S&P 500은 하락으로 갑자기 올라갔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살짝 내려갔다고 합니다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렇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